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요, 카타르 월드컵에서 의외로 연봉을 많이 받는 감독 탑5를 선정하였습니다. 5위는 호주입니다. 2000년부터 호주의 수석 코치로 활동하며 독일 월드컵 당시 히딩크 감독의 수석 코치로 호주 대표팀의 숨은 조력자였던 그레이엄 아놀드. 10년 동안 호주 국대에서 활동한 만큼 국대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탓에 2018년 다시 호주 국가대표팀의 감독으로 선임되었습니다. 동시에 23세 이하 호주 대표팀까지 역임했기에 호주 축구협회는 아놀드에게 18억이란 거금을 선사한 것이었습니다. 호주가 월드컵 최종 예선 플레이오프까지 밀리면서 아놀드 감독은 벼랑끝 위기까지 몰렸지만 극적인 승부차기에서 승리하면서 영웅으로 등극합니다. 특히 승부차기를 앞두고 그레이엄 아놀드 감독은 주전 골키퍼 매튜 라이언을 빼고 앤드루 레드메인을 투입해 승부차기에 데뷔했습니다. 골키퍼 앤드루 레드메인이 페루의 6번째 키커 알렉스 바레라의 슛을 막아내면서 극적으로 월드컵 본선 진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단판 승부의 특수성, 그레이엄 아놀드 감독의 신의 한 수가 보기 좋게 성공을 하면서 예상을 뒤엎은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과거 호주는 팀 게일, 예디낙 등 스타 선수들이 대거 은퇴한 데다 2015 아시안컵 우승 주역들이 이탈로 세대 교체가 정체되었다는 평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프랑크푸르트의 유로파리그 우승 멤버인 아이딘 후르스티치를 대표팀에서 창의적인 플레이메이킹을 하게 만든 아놀드의 지도력을 믿고 있습니다. 호주의 현실적인 목표는 1승. 호주가 이번 카타르에서 승리를 거둔다면 지난 2010 남아공 월드컵 세르비아전 1일 승리 이후 무려 12년 만에 1위 됩니다. 4위는 대한민국입니다. 앞서 얘기한 그레이엄 아놀드 감독이 32개국 중 12위에 해당하는 고액의 연봉을 받는 가운데 한국의 파울루 벤투 감독은 11위를 차지하면서 아시아팀의 높은 연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8년 대한민국 대표팀의 감독직을 처음 선임을 할 때 벤투가 그나마 가격이 괜찮았다는 게 아이러니한 부분일 정도로 다른 후보들은 연봉이 너무나 비쌌습니다. 그마저도 축협 회장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으로 빡세게 구한 것이었죠. 중국 리그에서 실패한 벤투 감독이었지만 그래도 유로 2012에서 4강이란 커리어를 쌓은 이었기에 한국 입장에선 최선의 선택을 한 셈. 세계 축구 기준으로 강팀 축에 끼지 못하는 상황에 성적을 더 내려면 감독에 돈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선임 후 벤투 감독에 대한 만족도는 높았습니다. 부임 전보다 발전한 훈련 방식과 최종 예선을 역대 월드컵 예선 중 가장 깔끔하게 통과했으니까 말이죠. 벤투 감독의 연봉 19억과 코치 사단까지 다 합치면 약 1년에 40억에서 50억 규모. 애초에 우리나라는 아시아라는 특수한 환경과 자국 감독이 아닌 외국인 감독을 선임한 상황이었기에 많은 돈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 감독 모리아스의 연봉이 14억인 걸 감안하면 낮다는 평이 있기도 했죠. 2018 월드컵에서 신태용 감독이 받은 추정 연봉은 약 6억이었고 히딩크 감독은 2002년 당시 약 12억의 연봉을 수령했습니다. 3위는 스위스입니다. 유로 2020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았던 2021년 8월 스위스는 감독을 교체합니다. 2018 러시아 월드컵 16강, 2018-2019 시즌 네이션스리그 4강, 유로 2020 8강으로 좋은 흐름을 이끈 베트코 비치 감독이 사임을 한 것입니다. 후임으로 스위스의 레전드 수비수 출신 브라트 야킨이 지휘봉을 이어받았죠. 야킨 감독은 장기간에 걸쳐 팀에 녹아들었던 수비적이고 실리적인 색채에 자신의 철학인 공격성을 입혔습니다. 시작은 불안정했지만 3경기 만에 스위스 대표팀을 안정화시켰고 유럽 월드컵 예선에서 이탈리아를 탈락시킨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스위스 팀이 2022년 들어서 과한 공격이 독이 되어 실점률이 급격히 올라갔지만 야킨 감독은 공격을 줄이고 수비 내실을 다지는 안정적인 운영까지 선보였습니다. 9월 스페인, 체코와의 2연전에서 공격과 수비의 균형감을 유지하며 2연승으로 마감을 했죠. 그에게 안긴 22억이란 돈이 아깝지 않은 순간이었습니다. 스위스는 2006년부터 4회 연속 월드컵 본선에 출전해 3차례 16강에 올랐습니다. 16강 단골이지만 결국 토너먼트에서 한 방이 부족해 16강의 벽을 넘지 못하는 딜레마를 이번에는 깨고 싶어합니다. 아스날에서 절정의 폼을 보여주고 있는 그라니트 자카, 큰 경기마다 미친 선방을 보이고 있는 얀 조모 골키퍼, 맨시티 이적후 10월 이달의 선수에 뽑힌 아칸지까지 유럽 예선 최소 실점 1위를 자랑했던 야킨 감독의 수비 축구가 브라질 세르비아를 상대로 월드컵 본선 무대에서 능력이 발휘될지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2위는 카타르입니다.
월드컵 개최국인 카타르가 엄청난 자금을 바탕으로 선임한 감독은 이미 2013년부터 카타르 연령별 대표팀을 모두 지휘해본 펠릭스 산체스 바스, 바르셀로나 유스팀을 10년간 지도해본 능력을 인정받았고 카타르 축구에 뿌리 내려주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2014년 19세 이하 챔피언십 우승으로 카타르 협회로부터 신임을 얻기 시작해 2019 아시안컵 우승을 카타르에게 안겨주면서 역사를 새롭게 썼습니다. 지금까지 카타르 축구의 위상을 올린 가치를 따지면 연봉 33억의 값을 톡톡히 해낸 것입니다. 확실히 아시아 내에선 좋은 성적을 거둔 산체스 바스 감독이지만 전 세계로 확대하면 피파 랭킹 50위에 여전히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1순위로 강탈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최근 1년 동안 코파 아메리카, 골드컵, 심지어 아랍컵을 열어 월드컵 예행 연습까지 한 카타르지만 경기 결과는 썩 좋지 못했습니다. 최근 1년 동안 유럽팀 평가전 7경기에서 2무 5패를 당한 것이었죠. 결국 펠릭스 산체스 감독의 선택은 다가오는 월드컵을 위해서 6개월 동안 장기 합숙을 통해서 조직력을 극대화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2002 월드컵에서 한국 대표팀처럼 말입니다. 대망의 1위는 멕시코입니다. 카타르 월드컵 본선에 오른 팀 중 강팀이라 할 수 있는 아르헨티나, 포르투갈, 스페인, 벨기에 감독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는 감독이 있습니다. 바로 멕시코의 헤라드 마르티노이죠. 산전수전 다 겪으며 2010 월드컵 8강, 2011 코파 준우승 등 능력에 비해서 플랜 B가 없는 운이 좋은 감독이란 평이 많았지만 어쨌든 많은 공적들이 반영되어서 2019년 멕시코의 지휘봉을 잡게 되었습니다. 월드컵을 3년 앞두고 부임한 마르티노 감독은 부임 첫 해에 골드컵 우승을 시작으로 출발이 좋았습니다. 40억이란 돈은 네덜란드의 루이스 바날 감독과 함께 월드컵 본선에 오른 32명의 감독 중 5번째에 해당합니다. 멕시코 역대 국가대표 감독 중 1위에 해당하고 2018 월드컵 16강 성적을 냈던 오소리오 감독이 받은 것이 14억이었으니까 3배에 가까운 수준이고 전 대회와 비교하면 우승팀권 감독에게 안겨주는 금액 수준. 당시 러시아 월드컵 연봉 1위는 55억을 받던 독일의 내부였습니다. 물론 카타르 월드컵 1위 연봉인 한지 플릭이 90억을 받는 걸 보면 차이가 크지만 그래도 상위 몇 명을 제외하면 러시아와 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멕시코 상황은 어떨까요? 원톱 스트라이커 라울 히메네스, 세비야의 윙어, 헤수스 코로나 등 공격의 핵심 선수들이 부상으로 대거 이탈했습니다. 전력이 약화된 상황 속에 팬들의 지지도는 단 11.6%에 불과했죠. 코파 아메리카 준우승만 3번, 바르셀로나 감독 시절이던 2014년엔 무관으로 그치는 최악의 성적으로 팬들의 지지 기반이 많이 좋지 않았습니다. 공교롭게도 월드컵 본선에서 마르티노 감독은 본인이 태어난 아르헨티나와 맞상대하게 되었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그라운드에서 최고의 카리스마를 뽐냈던 한 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